40대 남성 김 씨는 지난달 갑작스럽게 아버지를 보내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70대 나이에도 개인 사업을 하시던 아버지는 6개월 전 4기 암 진단을 받고 힘겨운 투병 끝에 결국 세상을 떠나신 건데요. 가까스로 마음을 추스르고 상속 절차를 시작한 김 씨. 향후 상속세 신고 준비뿐 아니라 아버지가 하시던 개인 사업을 이어받아야 하는 김 씨로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김 씨는 그동안 냈던 아버지의 병원비를 상속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또 아버지 개인 사업을 물려받는 경우엔 어떤 부분을 챙겨봐야 할까요? 네, 오늘 사건 상담실에서는요, 얼마 전 지병으로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산 상속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40대 남성의 사연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좀 자세히 설명을 해볼까요? 사례자는 40대 남성인데요. 이 아버지가 최근, 바로 지난달에 돌아가신 겁니다. 이 70대 아버지와 40대 아들은 굉장히 각별한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가장 존경하는 분이 바로 아버지셨던 거예요. 이 아버지는 어렸던 시절 정말 불우한 환경을 다 극복을 하고 자수성가한 사업가였고요. 최근까지 70대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도 활발하게 하시고 여기 지역사회 봉사도 하시고 동창회 활동도 하시고 심지어 운동도 열심히 하셨어요. 건강하고 정력적이셨는데 약 6개월 전에 소화가 좀 안 되고 신물이 넘어온다 그러면서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아예 가족 모두 운동 열심히 하시고 건강한데 별일이야 있겠나. 그런데 이제 4기 암 판정을 받으신 겁니다. 그때부터 항암 투병을 위해서 병원에 입원을 하시고 다른 생활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뭐 자수성가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온 분인데 암 판정을 받게 되고 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예, 4기 암 판정받고 6개월이면 정말 좀 빠른 시간 내에 사망을 하시게 됐죠. 초기에만 해도 암 판정을 받기는 받았습니다만 투병 중인 아버지 본인도 또 가족들도 어떤 기적이라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도 그 힘든 항암 치료를 꿋꿋하게 꼭 참고 다 받아냈고 가족들도 돌아가면서 병간호를 했고 특히 사례자 같은 경우에는 매일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기도를 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세는 안 좋아졌고 결국은 지난달 아버지는 가족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숨을 거두셨습니다. 너무나 급작스럽게 쭉 발생한 일들이라 가족들은 또 아버지와의 또 가장과의 이별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네, 이제 뭐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제 집안에서 다 이제 추스른 다음에 문제는 이제 상속 문제 아니겠습니까? 상속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고민하고 있죠. 이 사례자분 같은 경우는 뭐 대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가 아니고요. 다른 회사에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뭐 외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아야 된다는 생각은 늘 했지만 아버지가 뭐 아직 왕성하게 활동하시고 그러시니까 그거는 먼 훗날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급작스럽게 이렇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상속 관련된 문제라든지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사업체를 인수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거 등등에 대해서 막막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변호사님들한테 의뢰한 것 같습니다. 그 사례자가 이제 상속암인데 상속세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상속세율이 우리나라가 상당히 높다라고 좀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고민이 좀 많은데 어떤 경우는 이제 상속세를 내는 경우에 이제 공제를 받고 어떤 경우는 또 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그게 지금 이분이 가장 머리가 아픈 대목이에요. 사실은 최근에 아버님이 투병하실 때는 아버님의 그 병원 활동에만 정말 전념을 다했거든요. 이 아들이 신용카드로 병원비, 수술비, 약값, 입원실비 이거 다 냈습니다. 그리고 장례 비용도 아들이 냈어요. 근데 이것은 아니 자식으로서 당연히 이 비용은 내가 감당하는 것이지라고 생각했는데 자 상속세를 보니까 세율도 높고 금액도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럼 이 병원비 같은 것은 세금에서 공제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뿐만 아니라 자 지금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으려다 보니까요. 자, 아버지의 재산세, 재산 관련 세금들, 또 아버지의 사업 관련 세금들, 그리고 이 또 회사에 있는 직원도 있고 공과금도 있고 굉장히 이런저런 비용들이 많은 겁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지금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저도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할 때 상속세율이 보통 한 40% 정도 된다고 제가 들었는데 재산이 또 더 커지면 상속세율이 더 높아지는 것이 우리나라 이제 상속세법에 포함되어 있는데 오늘 이제 상담을 요청하신 40대 남성의 궁금증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동안의 아버지 병원비 제가 다 부담했는데요. 상속세도 전부 내야 하는 겁니까?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으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챙겨야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죠. 병원비 같은 일반 비용들을 많이 제출했는데 상속세에 좀 공제 대상이 되냐 이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부모님이 아픈 경우에 예. 부모님의 재산이 있어도 보통 자녀들이 본인의 병원비를 마지막에 내는 경우가 많죠. 예. 일반적으로. 근데 안타깝게도 부모님이 아플 때 자녀들이 본인 돈으로 이제 병원비를 내게 되면 상속재산은 공제가 안 됩니다. 아. 그러니까 부모님의 카드나 부모님의 돈으로 결제를 했다면 그거는 부모님의 재산에서 차감이 되죠. 빠지죠. 그러네요. 그만큼 상속재산이 줄어드는 거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속세율이 40% 구간 정도가 된다면 600만 원 정도가 이제 세금이 줄어들게 되는데 예, 예. 이제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직접 1,500만 원을 지금 낸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원칙적으로는 되지 않고요. 근데 이런 경우 있죠. 갑자기 부모님이 쓰러지셔서 부모님이 무슨 본인이 직접 결제를 못할 정도의 응급 상황.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건 그 경우에 이제 자녀가 직접 본인 돈을 내게 되면 그런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확보하고 이와 관련돼서 이제 뭐 세무 관련 전문가들과 상의를 해야 되는데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원론적으로는 자녀가 내면 그건 자녀 돈으로 낸 거고 부모님 돈이 차감이 안 돼서 예. 그 상속세 공제가 안 되고요. 아. 병원비를 부모님이 직접 부모님의 계산으로 직접 낸다면 그만큼 상속재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상속세를 좀 줄이는 효과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또 하나는 이런 거잖아요. 아버님이 이제 병원에서 사실 6개월 동안 이제 투병 생활 쭉 하면서 계실 때 아니 아버님 재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렇죠. 또 예금은 얼마입니까? 이거 다 물어보기 참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 야박한 겁니다. 네. 가서 아버지 비밀번호는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그 상속세 공제 받기 위해서 아버지 돈으로 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래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어려운 거고 또 상당히 고통스럽거든요. 지금 사기 네. 암이고 이러면 또 치매라서 사실 잘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 또 우리 세금 관련된 부분은 상속재산에서 그 사람 그 사망자의 그 예금을 써야지만이 공제가 되기 때문에 예. 좀 야박해 보이지만 얘기를 하고 허락을 받고 써야 되고 허락을 받고 쓰지 않으면 또 그게 횡령이라도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참 우리 자식된 입장에서 아버님 병원에서 누워 계신데 내가 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아버님 돈으로 내십시오 이렇게 이런 얘기는 것 같아요. 어렵죠. 아마도 이제 네. 상속 당국, 이제 조세 당국에서는 그럼 어느 정도까지 병원 비용이 그러니까 자녀가 냈을 때 그거를 네. 상속재산을 공제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 때문인 것 같은데 지금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아버님 지금 좀 쓰러져가지고 지금 항암 치료받고 계신데 저기 결제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그게 안 사실 자식 되죠. 입장에서 하기가 힘들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좀 세무당국에서 좀 반영을 해서 그러네요. 약간의 좀 그러니까 이 법의 개정 같은 것들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생각이 뭐 듭니다. 예, 중증 장애를 앓고 있는 분의 경우에는 그런 공제 대상이 좀 포함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네, 맞습니다. 장례 비용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상속재산에 좀 공제 상속세 낼 때 공제 대상이 되나요? 네, 장례비는 가액이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다만 그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장례 비용 중에 500만 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500만 원을 공제를 해주기도 하고요. 근데 많이 쓰는 경우도 있어요. 많이 써서 1,000만 원이 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장례 비용. 그러면 1,000만 원까지만 공제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례 비용은 꼭 이걸 공제를 받아야 되고 또 요새는 수목장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봉안시설이라고 표현하는데 봉안시설 같은 경우도 500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토탈 장례비 1,000만 원, 되는구나. 봉화신설 500만 원, 1,500까지 상속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꼭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예. 특히 또 이제 아버님 회사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다른 회사에서 일어났는데 아버님은 이제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경우는 법적으로 어떤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되나요? 아버님의 이제 회사를 이어받는다 이럴 경우에는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가요? 일단은 사업자 등록 정정신고부터 해야죠. 본인이 해야 되니까. 네. 그리고 이제 하나 둘씩 공제되는 대상들이 있는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일단 사망일까지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신고 정신 없잖아요. 그래서 6개월 정도 그 기간을 주고 있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 하나하나 이제 상속세에서 공제가 될 만한 것들을 찾아보면 상속일 이후에 결제되는 신용카드가 있을 수 있죠. 법인의 카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사망한 분의 채무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 공제를 해야 되고요. 또 사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뭐 종합소득세, 그건 상속 개시일까지 해당되는 부분은 이것도 당연히 상속 시에 다 채무니까 빠지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 있습니다. 이걸 많이 간과를 하는데 아버님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원들 있잖아요. 예. 퇴직금을 지금 지급하지 않아도 지금 현재 퇴직한다면 이 정도 퇴직금이 지급돼야 될 상황인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들도 다 장래 그 채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채무로 잡고 예, 예. 적극재산에서 공제해서 다 상속세 산정할 때 공제를 받아야 될 거고요. 법인 같은 경우에 이제 가지급금 같은 경우 받는 경우 있죠. 가지급금은 실제로 이제 법인에다 갚아야 될 채무인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채무라면 이것도 공제가 되지만 아니면 그 부분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상속세가 비율이 높다고 제가 설명을 네. 드렸는데 재산이 또 많아서 상속세율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일시에 내가 돈을 내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 유예 기간을 좀 주나요? 그렇죠. 뭐 예를 분납. 들면 6년 분납으로 해서 1년 뭐 이상 이렇게 뭐 해줄 수도 있는 이거는 겁니까? 세무 당국에서 네. 너무나 많은 상속세가 이렇게 일시에 부과가 되면 사실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는 분납이나 연납도 가능하니까 그것도 세무 당국하고 예, 예. 확인을 해서 좀 그런 부분들은 조금 체크를 하는 게 가장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질문하신 분 같은 경우는 이제 몇 가지가 있었는데 가장 결정적인 건 뭐냐면 아버님 병원에 있을 때 병원비. 자식된 도리로서 병원비를 냈지만 영수증 다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상속세의 어떤 공제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아버님 돈으로 냈다고 하면은 공제 대상이 되지만 자식이 냈다고 했을 경우에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고 장례 비용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설명드린 것 중에 하나가 아버지 사업을 이어받을 경우에 체크할 사항들은 지금 저희가 자세하게 좀 말씀드렸으니까 하나하나 좀 꼼꼼히 따져서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사는 세상으로 갑니다.